주택의 건설 보겠습니다. 자, 제2장 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첫 번째 사업주체. 우리가 건축법상 건물주는 건축주, 뭐라고요? 건축주. 주택법은 사업주체. 됐죠? 사업주체. 그러면 자, 이 주체는요, 특히 첫 번째, 자, 등록하는 등록 사업자가 있고요. 등록 사업 주체인데 줄인 겁니다. 등록 사업자가 있고, 두 번째, 자, 등록할 필요가 없는 비등록 사업자가 있어요. 좀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막 섞여 있는 것을. 자, 너는 나한테 와서 등록을 하고 사업하라. 믿어서, 못 믿어서? 못 믿었어. 너 나한테? 그러니까 공법은요, 하여튼 민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 등록하라, 인가받아라, 보증서라, 독립받아와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국장에게. 그렇죠? 그죠?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항상 두 가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사업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이 있고요. 주택은 또 두 가지겠죠. 뭐죠? 그죠?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다. 도대체 얼만큼을 해야 등록하냐? 그죠? 하냐? 무조건 한 번 할 때가 아니라 1년간 합산해서. 저거 뭐냐? 연간. 뭐라고요? 연간. 예. 단독은 단위가 호죠, 호. 얼마? 20호 이상. 집, 원룸 네가 1년에 20개 이상 짓겠다 그러면 나한테 와 등록하고, 아니면 하지 마. 그러니까 주택법보다 건축법 적용받아 건물 짓는 게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룸업자들이 1년에 지금 몇 개 짓겠어? 지어봐야 두세 개 짓겠지, 그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는 겁니다. 20호 이상. 자, 공동연간 얘는 20세대 이상인데,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입니다. 여기에 원룸형 플러스 85초가, 즉 뭡니까? 주인세대 1세대 요거 하나 포함해요. 포함하고 도시형입니다. 그리고 대지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연간자가 빠지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고요. 연간 20, 31만. 다 같이 시작. 연간 20, 31만. 한 번 더 시작. 연간 20, 31만. 마지막 시작. 연간 20, 31만. 그 내용이 가로 1번이고요. 가로 2번 변경신고. 등록한 다음에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뭐 다시 또 등록하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줄거가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신고해라. 밑에 그 비등록은 뭐냐? 비등록은 1, 2, 3, 4, 5, 6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뒤에 있는 내용 있죠? 요거랑 한 장 넘겨보시면 자, 2번에 공동사업주체 나오죠, 그죠? 그거랑 같이 할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일단 저를 봐요. 자, 먼저 비등록은요, 너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등록하지 말고 그냥 해라. 믿어, 못 믿어? 믿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믿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 지자체, 토주공,
시공. 한마디로 공공. 넌 믿어. 그냥 해. 그 얘기죠. 자, 책 봐요. 어디냐면 요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 돼요. 앞으로 계속 똑같을 겁니다. 아시겠죠? 뒤에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 법인들은 못 믿지만 법인 중에서 공익법인 뭐라고요? 그 공익의 목적을 가진 법인인데 심지어 전 세계적이든 아니면 우리 한국에서도 무료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 들어봤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받아서 그들에게 작은 집이지만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것은 얼마나 공익적이야.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익법이 있는데 그거 할 때 너 등록하고 해. 그럼 누가 하겠냐고. 그래, 그 좋은 거니까 그냥 해. 하겠지,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사업 주체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등록사업자가 등록 왜 합니까? 뭐 하려고? 왜 하려고? 심심해서? 그럼 왜? 등록 왜 하냐고? 뭔 사업 하려고? 그래, 집 주려고. 즉, 주택을 뭐 하려고? 그냥 얘는 한마디로 주택을 건설하려고. 그죠? 예. 뭐 한다고요?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하려고 하는 건데. 자, 잘 봐요.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등록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누가?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본인이 등록해서 할 수 있고, 등록하기 싫어. 그러면은요, 등록한 사람 있죠?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기 싫으면은 등록한 사람은 하든지. 그러니까, 자, 의무적, 이무적. 이무적이죠. 이무적이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등록한 사람하고 같이 하니까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입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다 3개입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원래 지역주택인데 주택을 뺀 거야. 줄인 겁니다, 그냥. 지역주택조합인데 줄여서 그냥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조합인데, 자, 저를 봐요. 얘네들이 누구랑?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등록해서 할 수도 있고, 의무적, 이무적이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주택조합 중에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주택을 새롭게 건설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지역에 주택조합, 직장조합도 주택을 맨 땅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분양받는 겁니다. 근데 리모델링 조합은 이미 건설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야 돼. 그렇죠? 리모델링은 건설합니까? 이미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요, 공부할 때 건설이라는 단어, 요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오면 무조건 리모델링은 무조건 아니야. 틀린 거야.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을 건설, 틀린 거야. 무조건. 이미 건설했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세대수를 증가하지 말고 현 상태에서 하는 리모델링이 있고, 아까처럼, 그죠?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두 가지.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할 게 없잖아. 그러면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안 할 것이고,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요, 증가하는 요 부분을 건설이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냥 15% 이내 범위 내에서 일부 증축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이걸 달리 보면 그 부분만큼은 건설하는 거잖아. 건설. 그러니까 세대수가 증가할 때는 공동할 수가 있겠죠. 예, 공동으로 추구하는 요 부분만큼은 등록사업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건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쓴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는 건설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15%가 증가하는 것도 건설이긴 맞지만 건설자 안 씁니다. 그냥 증가한다. 일부 증축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만큼은 대해서는 등록사업자가 할 수 있어요. 자, 됐죠? 그러니까 여기 주택조합에는요, 지역조합 할 수 있어요. 같이. 누구랑? 등록사업자랑 직장조합 할 수 있습니다. 리몰링 조합은 세대수가 증가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그 말이에요. 등록사업자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책 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짧게 적을게요. 자,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나올 거예요.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용자. 고용자는 말 그대로 그냥 CEO. 그러니까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회사 대표입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 없어? 할 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전문가랑 공동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직원들을 위해서, 그죠? 직장 다니는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 많잖아요. 부동산과 전혀 관계없는 대기업들. 집 좀 지어주자. 나 등록할래. 내가 뭐 알아야 등록해서 하지. 그때는 등록사업자랑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플러스 얘는 뭐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 중요합니다. 얘는 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할 수 있다. 여기서는요, 시험이 여기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와 비등록을 구분을 시켜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 더, 저를 봐요. 여기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유일하게 요거 국가를 뺀 지자체, 토주공, 지공 책 봐요. 이거 나오죠, 그죠? 가로 안에 나오죠? 지자체, 토주공, 지공 얘네들과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택조합은.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랑도 할 수 있고, 지자체랑, 국가는 빼고 지자체랑 토주공이랑 지공이랑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 토주공, 지공은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때도 등록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 봐주시고요. 자, 거기 쌍가리 2번 등록 기준 보겠습니다. 등록 기준. 주택 건설 대지 조성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3억 이상, 개인은 6억입니다. 3억, 6억. 기술자는요, 각각 건설 건축 분야 1명 이상, 토목 분야 각각 1명 이상, 사무실은 뭐 필요한 만큼 알아서 하라 그 말이죠. 3번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1번과 2번은 그냥 어느 법이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어느 법이든지 1번과 2번은 항상 똑같아요. 그렇죠? 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1번, 2번은 뭐 다 똑같으니까 뭐 줄 것도 없어. 줄 거지 마요. 뭘 동그라미 하고 있어. 하지 마.
3번 동그라미에서 중요한 걸 해야지, 중요한 거를.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왜? 연도를 바꾸지. 다르게, 틀리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3번, 이 법 등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읽지 않을게요. 금고자가 나왔습니다. 몇 년? 그래, 다 똑같아요. 모든 법 다 똑같아요. 금고라는 글자가 나오면 몇 년? 2년. 몇 년? 2년. 2년. 그 다음에 5번. 말소도 몇 년? 2년. 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지나야 돼요. 금고 2년, 말소 2년, 시작, 금고 2년, 말소 2년. 4번. 등록사업자의 시공, 돈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더라고. 하지만 다음에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안 봐도 돼요. 자, 5번.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인데요. 1번. 등록 말소 사유입니다. 국장은, 왜? 국장에게 등록하니까 국장은 등록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줄 거예요. 다만 1 또는 5. 그 박스 안에 1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하세요. 1 또는 5에 해당하면 줄 거예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딱 두 개예요. 1번, 5번. 밑에 굉장히 많은데 내가 적어놨잖아. 이하 생략.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래서 1번과 5번은 반드시 말소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말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1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의무적인 거 두 개만 하면 돼요.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 1번 부정 등록, 5번 등록중 대여.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다 같이 시작.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한 번 더 시작.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마지막 시작. 부정 등록, 등록중 대여.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공동사업 주체 했죠, 그죠? 요거 설명한 거 요겁니다. 자, 그리고 자 주택조합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주택조합.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한다. 지역과 직장인 것이고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 조합이 되겠죠. 밑에 보니까요, 지역조합은 거의 보니까요, 뭐 서울시 단위가 서울시, 인천, 경기도 뭡니까? 저 광역적 단위죠, 그죠? 예, 그 정도고요. 직장은 같은 직장.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죠. 넘깁니다. 쌍가리 2번 주택조합의 설립 등 나오죠. 1번 조합 설립이 인가 줄 거예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밑에 특시, 특도, 시군구에 인가받아라. 특시, 특도, 시군구에 인가받아라. 인가 받는데 가로안 보니까요, 이하 시군구를 한다. 앞으로요, 시군구 하면은요, 특시 특도가 생략된 겁니다. 아시겠죠?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시군구는 무조건 특시 특도 시군구를 말한다. 마지막 줄 변경도 해산도 또한 같다. 변경도 인가, 해산도 인가입니다. 변경도 인가, 해산도 인가. 그런데 첫 번째 줄 보세요. 아래 가로 5에 따른 바로 오른쪽 페이지 있죠. 가로 5번 있죠. 이때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 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왜? 신고 대상은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인가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 보시면 딴 거 보지 말고요. 밑에 봐요,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나 보여요? 가나. 대수선 몇 년? 10년. 일부 증축은 15년. 한 번 더 언급한 겁니다. 가로 2번. 지역과 직장 조합입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 조합 설립 인가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인가를 받으려면 대지의 몇 프로? 80% 이상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 확보하라.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건물 안 됐죠, 그죠? 여기 그러면 리모델링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리모델링 조합은 80% 이상 토지 사용권 이런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그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 이상 하면은 지역과 직장만. 리모델링은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또 있습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변경이나 해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도 80% 들어봐요. 먼저 인가받을 때 80% 이상 사용권 확보했습니다. 그 변경할 때는 이 확보한 다음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하고 해산할 때는 80% 이상 하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첫 번째 주 인가 동그라미 했죠, 그죠? 신고 X 해보세요. 신고할 때는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지 않습니다. 왜? 인가할 때 말아. 그러니까 신고 X, 신고 대상, 신고할 때는 80% 이상 하지 않는다. 인가받고 변경 해상도 않는다. 그러니까 80% 이상 사용 확보해라. 신고 X, 변경 X, 해산 X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조합은 저를 봐요.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은 빈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해야 돼. 건물 짓기 전에 80% 이상 확보하고 건물 다 지은 다음에 분양하라. 분양이 바로 공급하라 그 말이고, 리모델링은 이미 건설되어 있잖아요. 건설되어 있는데 뭐 토지 사용권 뭐 동의 뭘 받아 이거를. 그러니까 건설되어 있는데 입주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건물 리모델링 할 건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의 뭡니까? 동의 요건이 필요하죠. 동의 요건이. 리모델링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아시겠죠? 이럴 때 리모델링 조합은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요까지 할게요. 첫 번째 지역 조합이 있고, 두 번째 직장 조합이 있고, 세 번째 자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다 똑같습니다. 얘도 조합 설립하려면 뭐보다 얘도 인가받고요. 얘도 인가받고 얘도 인가받는 건 다 똑같아요. 다만 여기 지역하고 직장은 80% 이상, 그죠? 토지의 사용권 확보하라 그 얘기죠. 일단은 인가할 때만. 이럴 때 지역과 직장 조합원에 자, 누구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무주택자만 돼요. 누가 돼요? 무주택자만 되고요. 아니면은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가 갖고 있는 한 채 갖고 있는 자도 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요거는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채 소유자만, 두 채 안 됩니다. 가능해요. 일단 이게. 그러므로 두 가지는 80% 이상인데 대신에 리모델링 조합은 80% 이상이 아니라 얘는 뭐라고요? 동의 요건이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동별 쓰면 전부 다 가반수고요. 전체 3분의 2입니다. 아시겠죠? 전체 뭐라고요? 전체 3분의 2 이상 플러스 동별 각 동물 다 10동이면 10동 전부 각각 동물마다 얼마? 자, 가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가 바로 그 박스 있습니다. 1번 그렇죠? 전체 3분의 2 동별 가반수입니다. 가반수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101동은 리모델링 하는데 적극적인데 102동부터 110동까지는요 가반수커녕 3분의 1도 안 나와. 전부 다 안 한대. 과반수가 참 안 미치는 거야.
그럼 안 됩니다. 3분의 2가 설령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과반수 안 넣으면 3분의 2가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백일동은요, 과반수를 포함해서 막 적극적이야. 이럴 때 백일동만 가능합니다. 전체 한 동만, 할 때는요, 한 동이 전체죠. 한 동만 한다. 백일동만 한대. 그럼 백일동 전체이기 때문에 과반수가 아니라 백일동 전체 얼마?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한 동을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그 박스 안의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4번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합니다. 만약에 자 시공료로서의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있고요. 맨 끝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까지 없다 하면 안 됩니다. 있고요. 가로 5번 별표하세요. 별표.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저를 봐요. 다 인간인데 딱 하나 얘만 신고고 신고. 잘 나오겠죠? 저를 봐요. 요것은 이렇게 직장 조합일 때만 나와요. 뭐라고요? 직장 조합 나옵니다.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아시겠죠? 뭐라고요? 신고하라. 얘는요, 이 둘 중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얘만 가능해요. 시작.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때는 뭐라고요? 신고해라. 누구만? 85 이하 한 채 안 되고 누구만?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자, 국공신무. 이거는 딸딸딸 외워야 돼요. 국공신무. 시작. 국공신무. 한 번 더 시작. 국공신. 연달아 시작. 국공신무. 한 번 더. 국공신무. 마지막. 국공신무. 그리고 이것이 직선이요, 곡선이요? 직선이니까 바로 직장조합이다. 직장조합. 직장조합. 아시겠죠? 직장조합이지 지역 아닙니다. 국공신무 직장조합. 뭐요? 아주 잘 나와요. 왜냐 얘만 신고니까.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이제 뭐 웬만하면 안 웃죠, 그죠? 밑에요. 신고한 내용을 변경도 신고, 해산도 신고입니다. 변경, 신고, 해산 신고입니다. 근데 신고한 얘는 뭔가? 얘는 80% 이상 사용권 확보하지 않습니다. 잘 왜 그럴까요? 신고니까 얘는 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빼는 겁니다. 자, 밑에 쌍거리 6번 주택의 우선 공급, 요거도 지금 잘 뜨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봐요. 주택조합은 가로는 뭡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그 분명히 뒤에 어떤 글자 나올까요? 건설자. 그죠?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뭐예요? 건설동으로 했어요. 건설자가 나오면 무조건 뭔 제외한다. 리모델링은 무조건 제외해요. 그 조합원에게 뭐라고요? 우선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한 직장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똑같이 줄 거예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자, 넘깁니다. 조합원. 자, 조합원 수. 자, 주택조합. 가로 안에 뭐죠? 뭐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나온다? 그렇지. 주택, 건설 동남아세요. 주택, 이렇게 말하면 다 푸는 거예요. 그래도. 왜냐? 리모델링 조합이 잘 나오고 시험이에요. 건설자부터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몇 프로? 동그라미 50% 이상.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세대면 얼마? 최소 500명, 500세대죠. 50% 이상의 조합원 구성한테 최소 몇 명 이상? 20명이야. 최소 20명. 왜? 20명이 안 되면 건축법이거든요. 19세대 이하니까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아무리 많이 해도 19세 이하. 원룸 가보세요. 아무리 호수 세워봐도 19개까지밖에 안 돼요. 왜? 건축법이기 때문에. 주택법은 20개 이상입니다. 20명 이상이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변경된 걸로 해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에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저를 봐요. 만약에 1000세대인데 근데 각 10개 동이에요. 한 동씩 100이요. 100인데 하필이면 맨 109동, 110동 두 동이 임대주택이야. 그러면 총 얼마나 봐라? 800으로 봐라. 800으로. 아시겠죠? 임대주택은 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임대주택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일단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번 동그라미에서 2번 동의승계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 취득하면 당연히 다 승계,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다 동의받은 걸로 그냥 간주를 한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한 겁니다. 요겁니다. 요거. 조합원 자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한다. 일단 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 상속인은 밑에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속이 다 되는 겁니다. 뭐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85의 한 채가 아니어도 아시겠죠?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역조합 똑같잖아요. 1번.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줄거세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두 번째 줄에 입주 가능까지입니다. 요것이 요거 뭐라고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뭐라고요?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자, 바로 여기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지역이 투기 가열지구예요. 그러면 저를 봐요. 주라면은 요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입니다. 아시겠죠? 투기 가열지구라면은 뭐라고요? 여기 신청이 뭐라고요? 투기 가열지구는 1년 전부터다.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 고려보시고요.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1번이 뭐냐? 동그라미 1번이 무주택자를 말하는 거. 아시겠죠? 1번이 바로 무주택자를 말하는 것이고 2번이 바로 85 이하 한 채입니다. 2번 그래도 지역조합인데 얼마 이상 거주입니까? 그래도 명색이 나 어제 이사 왔거든. 그건 안 돼요. 얼마 이상? 6월 이상은 거주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밑에 직장조합 있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번 지역조합의 1번에 해당하는 자일 것. 저를 봐요. 똑같잖아. 봐. 1 해당하는 1번, 2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 거지만 두 개 다 동시 요건이고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만 직장조합만 나오죠. 그죠?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나오죠. 그죠? 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뭡니까? 무주택자로 한다 그 말이죠. 요것이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자, 리모델링은 1번 사업계획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주거요 공동주택 소유자. 2번에 끝에 복리시설 소유자. 3번은 건축법 적용받았다면 그 건축법 적용받아 건설한 줄거요 공동주택 소유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가로 2번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입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등등등으로 일시적 일잖아요. 그러면 시군구가 인정하면 자격이 있는 걸로 간주하고요. 탈퇴, 조합원은 조합 규약 동그라미 하세요. 우리가요 다른 법들은 조합하면 정관이 정관, 주택법은 조합 규약입니다.
조합 규약으로 정관 X,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할 수 있고요. 4번, 탈퇴할 때에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가 부담한 비용을 돌리도라고 환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잠깐, 요거까지만 합시다. 5분. 다음 시간, 아니, 뒤에 반 안 할 겁니다. 자, 5분만. 싼 거 5분 할게요. 자,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인데 원칙. 요것도 저를 보세요. 조합원을 바꾸는 얘기는 리모델링 이미 입주해서 내가 주인이니까 해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만. 지역 동그라미, 직장 동그라미 하세요. 지역 조합과 직장 조합은 설립인가? 이는 뭐죠? 조합 설립인가죠. 조합 설립인가 받고 난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가 없어요. 원칙이요. 근데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2번 예배. 다음은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1번 파란 거. 조합원 추가 모집해도 된다고 승인 받은 경우죠. 천세대인데 모집하니까 한 단 800도 안 왔어. 나머지 비어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2번에 1번 조합원이 사망하면 그 자리 신규로 가능하죠. 그 다음 2번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그 가로 안에 거 다 필요 없이 맨 마지막 줄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됐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신규 교체 또는 가입 가능하고요. 하지만 뒤에 거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3번 조합원 탈퇴 등으로 나 안 할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아까 50% 이상인데 50%가 안 됩니다. 그러면 50% 이상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도 그 부분들을 그죠 신규로 다시 가입할 수 있고요. 4번 조합원이 무자격자, 애초에 안 될 자니까 없애버리고 빼버리고 그 자리를 또 채울 수 있고요. 5번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정사대수가 변경됐어요. 변경됐으면 1000세대면 500이죠. 그러면 만약 1200이다. 그러면 600이잖아요. 그럼 600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50% 이상 맞추기 위해서라도 50% 미만 되면은 당연히 그 자리를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3번 작용 요건의 기준입니다. 언제 하느냐? 줄 거세요. 후에 추가 모집할지라도 처음에 들어올 때 사람과 똑같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입니다. 지나갔어도 그때 처음에 뽑을 때 사람 그 기준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경 인가 신청은요.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다음이니까 맨 끝에 앞으로 다가올 줄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요겁니다. 그러니까 인가 받고요. 저를 봐요. 인가 받고 두 개 답니다. 인가 받고 2년 내에 몇 년 내에 2년 내에는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신청하고요. 대신에 얘는 뭡니까? 얘는 사업 계획 승인은요 건설할 때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죠. 얘는 리모델링 허가받아 허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 똑같이 몇 년 내에? 2년 내에 한다. 그 얘기죠.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쌍가루 6번입니다. 1번. 자, 여러분 왼쪽에요. 그 참고 박스 보시면 1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 동그라미. 왼쪽에 참고 박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1번은 뭐냐? 두 번째 줄에 조합원을 모집할 때. 동그라미 하세요. 조합 모집할 때. 모집할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모집, 신고, 공개 모집. 모집, 신고, 공개 모집 하고요. 2번은 뭐냐? 재모집할 때. 추가 모집 있죠? 재모집할 때는요. 할 때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택선입니다. 처음에 모집합니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 나중에 신규 다시 미달돼 가지고 재모집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뭐요? 아니하고 선착순 모집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쌍가루 7번은 원래 안 할 것이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고 나머지는요. 일단 거기 자, 쌍가루 8번에 가로 1번 동그라미 마시고 됐고요. 금고 2년 그거요. 금고 2년 박스 안에 3번 똑같은 거죠. 그 정도 해주시고요. 가로 2번 별표 하세요. 별표 별적 사유변 당연퇴직입니다. 요거는요 정비법과 똑같아요. 당연퇴직, 물론 그거는 당연퇴임이지만 하지만 퇴직 전에 한 행위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똑같죠. 쌍가루 9번에 가로 2번 자 가로 2번 자 별표하세요. 다음에 1번과 2번 해당되면 줄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건축법은요, 그래서 주택법은요, 웬만하면 의무적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입니다. 어떤 경우나 1번 거짓 부정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2번 자 2번 동그라미 하세요. 2번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공법은 2달 동안 하는데 8주에 8주. 원래 8주 해야 되는데, 원래는 9주가 나오면요, 원래 하루는 내가 쉬어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민계공은 쉴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내가 안 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월달, 4월달에 보니까 9주예요, 9주. 나와서 첫 번째 주까지 할 겁니다. 하고, 두 번째 주부터 8주 동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하던 건 끝내자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